하나 둘.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 네,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고요. 기자분들이시고 사진 촬영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혹시 이따가 여기 기자분이 뭔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수단체들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우리들의 평화를 위한 루틴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몸풀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머리 양쪽에서 따지면서 호흡을 들여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걷어올립니다. 내렸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걷어올립니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걷어올렸다가 왼쪽으로 기울이시고요. 오른쪽 왼쪽 위로 한 번 더 쭉 걷어 올리시고 오늘 그 외국의 언론사랑 지금 얼마 전에 만들어두길 잘했네요. 이거 저번 주 토요일인가 지금 만든 건데 영어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 좋네요. 우리가 시의적절한 우리들의 주장 아실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양손 뒤로 꽉 찢기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뒤에 의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주먹 쥐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뻗치는 겁니다. 뒤로 쭉 내뱉으면서 이때는 되도록이면 허리를 펴주시는 게 좋아요. 쭉 치시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뒤로 쭉 뻗어 올리시고
드시고. 자, 이번에는 양손 깍지 껴서 뒤통수에 대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당기면서 목 뒤 열어봅니다. 정면.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정면. 오른손 들어서 왼쪽 머리 잡고 당겨주시고요. 지그시 당겨주세요. 하고, 자, 왼손 들어서 그대로 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손 깍지 껴서 호흡 들어 마시다가 또 내뱉으면서 소리를 지르셔도 진짜 와. 원래 이게 투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뭔가 힘 빠지는 소리가 나. 아, 이거를 요구했던 거였는데 힘 빠지는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투와. 자, 우리 함께 몸도 풀렸으니까 일어나셔서 힘차게 이문의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강조 주제 바람 구경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생태 동질한 대로 이 빨간 앞뼈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단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벗어나가니 산자를 따르라. 벗어나가니 산자를 따르라.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중앙미군 철수해라. 중앙미군 철수하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철수하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안녕하시겠습니다. 정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삼동윤례가 더 크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예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영주 삼도입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원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2000여일의 시간,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해 주신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 주신 모든 동지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 사원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70년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대해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부의 사원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안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원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최종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제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더욱 어둡고 막힙니다. 이상은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13장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경찰들한테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인사냐면은 확인했습니까? 네.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경찰 여러분들 국방부의 그 교통안전대책 마련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네, 매일 아침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은 자꾸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교통안전대책 마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우선 수립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저 사드가 추가 배치됐던 어제가 사드 추가 배치된 5년 딱 됐더라고요. 어제 사드 추가 배치 5년인데 사드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그 보완 조건 중에 하나가 이곳에 차량 지나갈 때 공사 차량이든 군용 차량이든 교통안전대책 마련해라 라고 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조건부 통과 안 되고. 어쨌든 교통안전대책 수립하라고 국방부나 주한미군에서 니들이 길 막아줘라, 니들 역할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십시오. 교통안전대책 수립은 했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제가 인사하듯 확인했습니까? 하면은 그걸 확인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한번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가오가 있지. 대책 적어도 대책입니다. 안 오는 게 대책입니다. 아니 그렇죠. 같이 한번 저렇게 꼭 한 번씩 있어요. 자, 오늘은 제 이야기보다도 나중에 하고 오늘은 박서민 위원장님, 우리 김천시민대책위의 짜문위원, 박서민 위원장님, 우리 이제 꽁지머리 짜문위원. 자, 박서민 위원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영어로. 영어는 안 되고요. 했냐? 할 리가 없죠. 제가 아침에 모자가 어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길러보기로 했는데 그동안 모자를 쓰고 하는데 사실 어찌 꽁지머리 한 거고 볼만한가? 볼만해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생각이 든 게 사람이 좀 예전 통계이긴 한데 70평생을 살면서 웃는 시간이 얼마쯤 된다고요? 예전 통계이긴 한데 시간으로 따지면 평생 70년을 살면서 웃는 시간이 82일이에요. 얼마 안 웃는 거예요, 평생. 근데 물건 찾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년이에요, 2년. 물건 찾는데. 많이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데, 문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3년. 뭐, 이게 어디다 든지 잘 못 찾고 막 이런 게, 마이크가 가까이더라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는 평화의 감자로 5년 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머리 한번 길러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머리 기르는데, 건전복사보다 내가 날 테니까 머리 좀 많이 기르고, 보사처럼 보이면 한번 야들이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는데, 다 1년, 아니,
지금 딱 4개월 지나서 앞으로 4년 8개월 남았는데 안 올 것 같은데. 연락 안 올 것 같아. 각자 도생을 원칙으로 하는 과학 방역 덕분에 올해 추석은 다 가족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죠? 코로나 만에 한 3년 만에. 그래서 올해 추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웃고 또 많이 웃고 그 힘으로 또 길게 우리 싸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는 프랜카드가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 오지 말란께 안 와도 된단께 이제 올해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서 오란께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는 정말 가족들이 다 모이고 힘도 모으고 서로 많은 걸 나누는 그런 추석이 좋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송리나 김치는 큰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특히 포항이나 이런 쪽은 뭐 몇 년 전에 지진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번에 또 큰 물피해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겪지 않으면 그런 재난도 남을 거예요.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그게 사실 안타깝긴 한데 내 일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생존자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런데 뭐 별로 이 정부에 그런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는 게 아닌데 내 일이 아니지만 지난주 토요일날 13차 범국민 평화행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송이 쌓아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게 그렇게로 확인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3차 평화행동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지치지 않고 반드시 싸움을 꽂고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거다. 우리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안 모였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싸워야지. 사람들이 계속 오기도 하고 이 평화의 기운이 그리고 평화의 기운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이 길을 지켜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엄한 지식도 생겼잖아요. 도둑거 네, 영화 중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어. 오죽하면 그 영화를 지금 다시 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비열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다들 화나고 분노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죠?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드 투쟁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정당성이 그렇게 확인되는 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얘네들이 사드 배치 결정부터 그 이후에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잖아요. 정당하지 못하니까 야방의 독고양이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또 한 번의 확인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얘기한 대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와서 오늘은 민주노총 얘기해 보려고요. 자, 이번에 전태일 문학상을 우리 소희동 씨가 받으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고 근데 다를만 하잖아요. 정말 글도 잘 쓰고 또 애정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싸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민주노총이 청와대회를 했어요. 8.15 광복절을 맞아서 아직도 해방된 지 77년이 지났지만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 놈들 들어왔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은 안 되고 MD 체제 구축하고 한미일 동맹 만들려고 하는 사드 배치는 안 되고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 평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빨갱이가 하는 얘기예요. 지랄들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근데 노동자들이 왜 싸울까? 자신들의 근로조건,
그 다음에 이 처지 개선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싸울까? 제가 이제 민주노총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험들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공장에 아니 회사에 들어갈 때 보통 노동자들이 뭐 쓰죠? 뭐 쓰고 들어가요?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거죠. 근로계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이 회사에 파는 거예요. 이 자본에. 그래서 이 자본에 파는데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김천 집회에도 이제 조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일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 연봉은 얼마? 5천만 원 하자.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회사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거나 다른 데 스카웃되거나 이런 노동자 말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도장만 찍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리고 나이 들고 성인 되면 처음 구하는 직장이 어떨 경우에 평생 직장이 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얼마에 팔 건지 제대로 못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자본이 주인이고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이거 계약서를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이야. 네? 제대로 보장돼 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처음에 이정희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독부다이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냥 쳐박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냥 잘려. 그래서 이게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임도 하고 만드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교섭을 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교섭해요.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인 자본과 교섭을 해요. 올해 임금 인상은 얼마? 물가도 올해 물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한 6% 정도가 평균 오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10% 놀립시다 이러는데 사장이 아이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10% 가지고 되냐고 20% 합시다. 이런 사장은 죽어도 없죠. 지구상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회사 말아먹을 일이냐? 동결 이렇게 나와.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해요? 파업해요. 단체행동. 그래서 힘으로 붙는 거지. 그래? 그럼 돈 버는 거 쏙! 이러고서 이제 공장을 멈춰요. 그러다 보면 이 손해가 너무 오래 가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섭하고 이번 대우조선해양 맞죠? 네. 어디 싸움도 그렇고 다 그런 싸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보장해요. 어디? 특별하게 헌법에 보장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결권, 그리고 그 힘으로 개별 교섭은 안 되니까 단체 교섭할 것,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안 되니까 힘으로 한번 붙어 단체 행동권, 이거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다 보장하는데 특별하게 노동의 권리를 특별하게 별도 조항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왜? 노동자가 이뻐서? 노동자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건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든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막는 단결 금지법이 있었어요. 1824년인가. 노동자들이 5명 모이면 잡아가. 이거 싸워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53년 1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가 뭐 할게요, 우리나라? 전쟁 때였어요. 대한방지, 조선방지 이런 노동자들의 이 싸움과 전쟁에도 노동자들은 싸우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3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이 노동자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세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노동법을 만들어 처음껏 주었어요. 다른 거 비껴가지고. 네? 오히려. 이것처럼 이런
법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무시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무시돼?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자들한테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걸 때려요. 손배가압류는 1990년 10월 달에 그때 노태우 때는 87년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공장 하나 건너 다 싸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저는 확인한 게 노동자들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게 맞다. 왜? 노동자들이 선을 놓으니까 공장을 멈추니까 나라가 쓰더라고. 나라가 서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관념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온 주체였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싸우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난 다음에 89년에 우리나라 임금 인상이 19%가 돼요. 19%가 올라요. 네?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임금 인상인데 이건 역으로 노동 자본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도 나눠주질 않은 거예요. 돈을 막 떼돈을 버는데 특히 85년부터 88년까지는 3조 호황이라고 해서 단군일의 기업들이 돈을 갈고리를 모을 때였어요. 근데 안 나눠줘. 돈 벌면 나눠줄게 했던 놈들이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87년 싸우고 89년에 그때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이 전국에 임금 인상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싸우니까 19%까지 올릴 거예요. 그때 지금의 고임금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그때 당시에 이런 노동자들 임금이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공장들도 임금을 올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고 이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싸움들을 하니까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90년에 당시에 노태우 때 최병렬이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이 손배가압류라고 하는 걸 해봐라 이러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관행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손배가압류를 얼마 받았어요? 470억 받았어요. 쌍용 자동차 38억. 많은 노동자들이요, 이 손배가압류 정당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이런 싸움을 한 후과로 손배가압류 회사가 손해봤어. 갚아 니들이 이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2003년에 1월달에 9일날 두산중공업 배달업 열사가 목숨을 끊었어요. 손배가압류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2003년에 그때는 그 해만 노동자가 15명이 귀신하고 자결해요. 그래서 문신 전국이어서 노무현 정권 초기에 정말 큰 싸움을 초기부터 이제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되고 난 다음에 한진중공업의 최광수 열사라고 이명박 5년도 힘들었는데 박근혜가 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지,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감당하지, 자살했어요. 쌍용 자동차 여러 가지 형태로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기본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해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심하게 올 거다. 민주노총이 8월 15일 날 요구했던 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싸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통일로 나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 5년을 저는 그렇게 봐요. 어쩔 건가 앞으로 사드 관계 싸움을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끝났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 돼.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정권이 운영될까 가는 자 중에 하나는 노동 문제예요.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근데 최근에 지난 8월 30일 날 교육부가 뭘 발표했냐면 교과 과정 이런 걸 발표했는데 노동이 없어요. 노동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기 우리 이동규 위원장님 이제 선생님하고 부자욱 선생님도 선생님 하셨는데 교과 과정의 단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4.3이 들어가고 5.18이 들어가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노동 안 하겠다는 거죠. 반노동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싸우는 이걸 통해서 윤석열은 끝났다고 우리는 보는데 노동 문제 역시도 그렇게 갈 거다 앞으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때 언니들이 안 계셔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노협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전노협 활동을 했는데 전노협이 정부는 싫죠. 노동자들 단결하고 모이는 거 싫어해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얼마나 사장이 지멋대로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 지멋대로 못 하거든요. 이게 노동조합 어떻게 깨고 싶은 거예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떻게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속상해 얘네들. 그래갖고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90년에 이사를 이제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에 있는 창신동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몰랐어요. 집주인이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게 전노협이야. 큰일 났어. 집주인이 이사를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갖고 이삿짐 가지고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한 이틀 동안 우리가 있었거든요. 1박 3일. 이삿짐 다 내려놓고 아니 뭐 설득하고 이래서 올라갔죠. 이게 5층 건물 슬라브 건물이었는데 덥기는 또 얼마나 더웠지 몰라요. 근데 그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이사를 가게 되니까 그 집주인이 1층이 식당이었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어딜 이사 가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처음에 못 들어오게 했던 양반이 왜 나가지 말래 그랬지. 이 건물 몇 개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건물이 있는 것 때문에 명절만 되면 돈 뜯어오는 애들이 경찰 1번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왜 안전점검한다고 그러고 돈 받으러 오고 이게 한 5군데가 뜯어온대요. 전노협 들어온 다음에 싹 없어졌대. 한 번도 안 온대. 이 좋은 전노협이 어딜 가냐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싸움이 그런 정당성으로도 확인되게 됐다고 생각해요. 에피소드 또 하나. 94년에 정말 더웠어요. 94년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전쟁을 하는 거에 서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결국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그때 38,000명 있는 걸 포함해서 미군 식솔들을 빼야 되잖아요. 전쟁을 벌이려면.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가난해가지고 5층 건물에 그 사무실 전체에 한 40명이 일하는데 선풍기 4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풍선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올렸어. 그럼 얘가 이제 꼬독꼬독 이렇게 팽팽해져요. 여기다 얹어놓으면 시원해. 여기다 머리에다 얹고 그래갖고 그 책상마다 풍선 올려가지고 하나씩 머리에다 올려놓고 막 이러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해 6월달에 전쟁 위기가 와서 모든 전국에서 사재기를 했어요. 다. 근데 유일하게 어디가 안 했냐면 강남이 안 했어요. 강남은 왜 안 했냐면 전쟁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전쟁이 안 날 거라고 하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민방위 훈련을 6월 15일이면 지금 민방위 훈련 해요? 지금도 할걸요? 우리가 다 안 해도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전처럼 민방위 훈련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 위기를 겪은 바 있고 남북이 그리고 북미가 대결하면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조건에 지금 이 체제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조건에서 사드라고 하는 저 물건은 전쟁을 부르는 침략무기예요. 전쟁을 가져오는 무기라고. 어떤 전쟁? 중국과 미중 간의 대결에서 중국이 여기를 겨냥할 수 있는. 그래서 사드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7년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맞죠?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기억 가지시고 하는데 오늘도 입고 있는 옷 보시면서 구호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세요. 우리가 하기 넣어지 마라. 하기 넣어. 노래나 안 와서 노래나. 한 개 더 벗어보시길.
노래는 다음. 자, 구호에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가고 평화오라. 우리 이제 장훈이 의원님을 이제 그래도 계속 불러야 저 위에서 여기 복사 하나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박선미 위원장님을 이제 꽁지 복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꽁지 복사. 헌법에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누군가는 난 자영업자 사장인데 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부동산권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꽁지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한반도에 살아갑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분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 또한 저 분단을 핑계로 이곳에 따레를 튼 저 사드 문제 또한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드를 왜 반대하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2시간 동안 통화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린다면은 천지가 그 천지 안에는 모든 인천 대중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뭐 사드 배치가 사드 배치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드 배치 찬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그냥 포기한 것이 60% 아니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올 사람들, 10%는 안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마침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공고가 났어요. 얼마 전에 8월 29일에 밀실에서 합의한 저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웃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환경영향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를 하려면 그 항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회의에서 그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EAIA인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환경부. 그래서 이제 입장문이 이제 오늘 오전 나갈 텐데 가관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텐데 가관입니다. 중요한 건 다 빠졌어요. 중요한 건 다 빠졌어요. 우리도 가처분 내지 결을 정지 가처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판하고 있어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가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직접 보시고 중요한 거는 평가 항목에 없으면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운용 시에 유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주한미군기지의 가장 큰 문제가 유류 유출 사고 아닙니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그 보완 절차 내에 사드에서 나오는 유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공사 시의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은 토양 오염상 예측은 마련되어 있는데 운용 시의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한 그 토양 오염 대책은 안 마련되어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짜증나는 일이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에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 들어갔던 앞으로 나오는 족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대동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당대에 다 받는다. 자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다 자신이 지은 것 다 자기 당대에 다 받았습니다. 대동사님께서 이게 당대라고 얘기해서 어느 법문에서는 30년 얘기했어요. 한 세대. 일생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 안에 자신이 지은 것은 다 자기가 받는다. 그것은 뭐 고참서에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그냥 사회과학적 발전 양상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중의 인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은 죄는 받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대중이 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또 늦게 보냈습니다. 바로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공지는 좀 해야 돼서. 예, 이상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정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 기도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너희가 너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길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되지 못하며 한 호메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해야지 하다가 계속 미뤘었는데 드디어 오늘 인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그 집이나 밭 대신에 미군 기지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기지에 기지를 더하고 또 기지에 기지를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더 자신을 가졌냐면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기지국가라는 책입니다. 기지국가. 대충 감이 오시죠? 부제가 뭐냐면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어떻게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 이게 부제예요. 제가 이 책을 붙잡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네. 도대체 이제 새끼들이 전 세계에 기지를 통해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우리나라의 경험이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또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읽으면서 답답하면서도 제가 자신감을 가졌는데, 미군 기지 애들이 이제 그 해외 기지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지역의 그 환경, 정치적 조건이 우호적이기 위하여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군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원칙이 있는데, 그 어느 해외 기지가 자리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독재 정권에 협조를 합니다. 감이 오시죠? 대표적인 게 온두라스라는 나라인데 아주 이 극우 정권이 미국과 찰떡궁합을 이뤄서 민중을 탄압하면서 미군 기지를 양성해 줍니다. 우리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뭐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해외 기지에 리틀 아메리카를 건설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군인이 홀로 있잖아요. 군인이 홀로 사니까 이제 이 국방부 애들이 정책을 세우기를 가족을 초청을 하고 가족도 같이 살 수 있게 하고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문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지 울타리만 밖에만 나가면 아주 그냥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일지라도 기지 안에는 온갖 이제 그들이 살기 좋도록 한 편의시설이 다 돼 있는 리틀 아메리카가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냥 원주민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히나 이제 그 원주민을 내쫓는 그 경우를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러니까 태평양 남쪽에 이제 그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이제 그런 그 부족이 삽니다. 이제 차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본 제국 해방사에서 그 제도, 그러니까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데가 그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 군사에서 유리한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에고 가르시아도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런 데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폭격 연습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핵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없는 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살아요. 한 100여 명 정도. 딱 소송리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하나를 딱 점령을 이제 딱 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내쫓아버립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내쫓긴 당해서 그 옆에 이제 이웃 섬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터리로 내쫓기니까는 거기 가서도 이제 최하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집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빈털터리로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살게 되는 게 디에고 가르시아하고 차오스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기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해외 기지가 실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보호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로는 그야말로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지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전하게 만들기는커녕 전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데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온 전 세계 미군 기지가 8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들이 벌이는 그 해악들 속에서도 제가 용기를 가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미군 기지가, 그렇게 많은 미군 기지가 없어지거나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군 기지에 반대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결코 그 기지가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 용기를 얻었어요. 만세! 네. 반대 운동, 불복종 운동,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기지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곳에서는 기지가 절대 자리를 잡지 못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가 아주 미국 놈들에게 살판나는 동네인데, 거기도 그 기지 반대 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고 오래되고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키나와에서 확장하려던 기지 계획을 철수시키고 그거를 괌으로 옮긴 사례가 있어요. 근데 괌은 또 괌대로 좀 계속 반대하고 그래갖고 미군들이 이 기지 확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또
푸에르토리코에도 이제 그와 같은 비슷한 매양미와 같은 이제 비슷한 이제 사정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군 기지를 상대해서 투쟁하는 대원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반대하면 철수한다. 아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반대하면 철수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불복종 운동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여간 미군 기지를 반대하면 기지는 결코 확장하지 못합니다. 철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정말 책에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힘을 얻었어요. 예? 이놈들이 그 토착인들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숫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기지들이 미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저항하는 곳에서는 불복종 투쟁을 하는 곳에서는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하는 곳에서는 이놈들이 못 견디고 빠집니다. 자, 소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기지를 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미군 기지국가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사례들에 대해서 나온 공통적인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경찰에 이렇게 그냥 당하지만 이거 자체가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거, 항의하는 거, 투쟁하는 거, 미세 새끼들 그 엊그제 그 밤에 다니는 거 보세요. 그거 자체가 자기들이 행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례가 우리가 지금 소송리에서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가면 돼요. 계속 저항하면 됩니다. 계속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군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리에서 사드 기지를 결코 확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만 하겠습니다. 네. 같이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노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노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 평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들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지금 어머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자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아이 아침에 일어나 친구도 그래 이 남한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마음으로 일어나와 앉았겠노 우리 신경 좀이라도 헤아리 말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밥 먹으러 그래 들어가는 거는 불법자도 아이가 밤중에 그 동네처럼 잔뜩 먼저 그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왜 불법 아이고 저거는 쪼매창 간 것도 불법이라고 하고 지랄은 농민들은 저거라 한 농민이다 우리 아침은 저것도 못 살긴다 이 길은 고성길입니다. 대통령 잔데 너희들 그거 갖다 놔라 패라 안 되질라마 나도 오늘 왜 아침에 잔도 오면서 골짜기 마땅한데 왜 가오노 천로 문등로를 거쳐서 왔습니다. 지금 마땅 같은 뭐 완전하게 안 사나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가 우리가 걸어 나갈 건데 뭘 이렇게 모셔 붙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나 길이라고 하루 붙는 있잖아. 길들은 우리가 안 나가고 마을길입니다. 무지개 앉아있나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입니다. 차량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 우선인 그런 길들에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대통령 저 집에 춘천로 갖다 놓고 문등로 일로가 아니라 길입니다. 소선길입니다. 소선리 마을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이 우선인 길, 그 길이 바로 소선길입니다. 이 길로 새벽 1시에 대형 미군 장비 차량들이 대응을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주민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 굉음을 내는 차량들이 새벽 1시에 올라가는 것을 경찰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봉쇄하고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부역행위 아닙니까? 주고 오래 살라고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은 일요일 새벽에 이 소성길, 소성리 마을길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명령이 있더라도 미군의 명령이 있더라도 경찰 여러분이 거부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이 마을에서 여러분은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지 마십시오. 여기는 차량 통행이 우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 우선인 마을길입니다. 맞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을 먼저 보호하라. 주민을 먼저 보호하라. 미군을 위해서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길은 주민들의 마을길이다. 소성길은 주민의 마을길이다. 소성리 마을길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소성리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소성리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소성리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저거는 지금 중단하라. 맘대로하고 우리 돈으로 왜 맘대로 뭐하고 사드 기지 정상화가 웬 말이냐? 사드 기지 정상화가 웬 말이냐?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나는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몰아낼 때까지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나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성주 위생 오지 마세요.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김천위 생으로 바꿔.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경찰들은 물렀다. 한밤중에 주민들이 건드리지 마. 이군장 위에 올라오고 내리고 여기서 피켓팅 합니다. 이동 고치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장소는 당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환 씨, 지금 병원비도 안 주면서 지금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주민이 옳다. 아니 일단 병원비 먼저 주고 얘기해. 사람 소리를 고장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어디서 사람 모르게 만들고 있어? 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병원비를 주면서 이야기해. 손대지 마세요. 아 정말 열받네. 손대지 마세요. 사람이 지금 몇 날 며칠을 병원을 다니고 있어도 어디 아프지 않냐 괜찮냐 아니 그 밖에 나와 있는데 왜 들어가라고 지랄이야. 야 앞에 나서지 마 앞으로. 여기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러면. 소희야 왜 그렇게 갓길에 나와 있고 그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그러니까 갓길에 왜 나와 있고 그러냐고.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안경 쓰고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어제는 막 쫙 빼입고 왔는데.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외치고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물차가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차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시원하니까 물 소비량이 좀 친구를 못 갖고 해야 돼. 위에서 때리겠지요. 외치겠습니다. 나그는 침략이다. 나그는 침략이다. 나그는 침략이다. 나그는 침략이다.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뽑고 평화 십자. 나도 뽑고 평화 십자. 나도 뽑고 평화 십자. 나도 뽑고 평화 십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나도 뽑고 평화 십자. 나도 뽑고 평화 십자. 자, 고생했으니까 일당 하나씩 주지. 일당. 비켜주세요. 자, 일당 오늘. 들어가세요. 두 개씩. 두 개씩. 우리 어제 받았어. 오늘 네 목소리 좀 작다.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내가 제일 크게 했어요. 오늘 쉬었어요. 은혜쌤 오늘 고생하시니까 일당 드릴게요. 온불교에서 오늘 일당. 아니 일단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양말을 뭔 소리가 작다. 원래 신어줘, 원래. 원래 신어. 감사해요. 왜 주니까 진짜. 누구? 없네. 쌤은 생겨났지? 이거 쌤, 이거 도문이 거고. 어제 줬어야지. 그러니까 왜 여기 안에 있네. 없다. 왜 없지? 누구 거? 비경쌤 건데. 어제 내 안 가져갔지? 너 누구한테 지금 모르겠다. 여기 있는 것만 꺼냈는데. 배달 사고 나네. 아이, 안 되겠네. 아, 네. 여기 없나? 배달 사고 나네. 네. 아, 나 양말이 왜 4개밖에 없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 줬어, 지금? 중간에 누구야? 여기. 중간에 누구 배달 사고 낸 거 누구야? 배달 사고 나네. 아이, 진짜. 비경쌤 오늘 안 와가지고 안 돼. 대표님 여기 공지하세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춘다고. 밑에 자주세를 못 사잖아. 만약에 여기 내가 여봐라. 왜 살래? 무조건 막. 밤에 뒤로 와. 밤에 와서 이동이 개새끼 아이가. 저거는 요만큼도 더 드리고. 하루입니다.